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손혜원 의원이 서막이 2017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냐면, 손혜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그 전통 문화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특별히 나전칠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건물에다가, 남산에 있는 건물에다가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본인의 소장품들을 진열하고 전시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그 박물관에다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럼 따로 했느냐. 나전칠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나전칠기는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온도와 습도가. 이게 전통 악교라고 하는 접착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조개에서 나오는, 전복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진주질이라고 해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오묘한 게, 홀로그램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걸 얇게 잘라가지고 악교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밑작업을 목기 나무에다가 오칠을 한 거예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악교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아주 얇은 어떤 그런 나전을 붙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온도와 습도가 안 맞으면 보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각 박물관에는 그 정도까지 맞춰져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전시를 할 거면 따로 보관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에어컨 틀어줘야 되고요, 여름에. 겨울에는 난방 해줘야 돼요. 난방. 습도 맞춰야 되고요, 제습기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전시도 못하고 본인 건물에다 그냥 박물관 만들어가지고 남산에다 해놨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이 자체가 일단은 너무 조그만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통영으로 가십니다. 통영. 왜냐하면 통영이 그 나전칠기의 본고장이고 장인들이 그 통영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전이라는 것이 그 조개에 있는 그 진주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전복 껍데기 그 진주질 그 안쪽을 싸고 있는 홀로그램처럼 색깔 나오는 그쪽이거든요. 그게 그쪽에서 나오니까 통영에 그 장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영에다 만들려고 통영을 가요. 그래가지고 땅을 조그만 거 하나 삽니다. 거기다 하나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에 있는 소장품을 다 전시하고 만드는 과정, 장인들의 어떤 공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박물관에다 넣으려면 한 5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500평이 필요했나 봐요. 통영에다가 이제 그걸 사놨는데, 일단은 그 접근성도 별로 안 좋고, 통영이라는 곳이 이제 차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소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가지고 쉽게 옮기지를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목포에 이제 어느 날 가셨는데 목포를 보니까 구도심이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그 적들이 만들어서 살고 있던 그 집들인데, 일본인들이 살던 집들이고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인데, 그 근대 거리가 곧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어떤 근대 거리들은 이미 다 재개발이 끝나가지고 빌딩 올라갔거나 다 무너졌거나 다 쓸어버렸거나 그렇게 됐는데, 목포 구도심은 그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 분위기 그대로, 그냥 바로 영화를 찍어도 될 만큼, 바로 그냥 카메라로 들이대도 영화가 나올 만큼의 옛날 거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포가 어떤 감성이 있다, 감성이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본인의 생각과 이게 들어맞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카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카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거의 뭐 키우다시피 이렇게 지원을 하신 분으로서 서울에서 복작대면서 살면서 경쟁하고 막 서로 부대끼고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저 자유주의자라고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목포이니, 그 손소영 씨부터 이제 내려보낸 거죠. 손소영 씨부터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집을 사고 그 카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그분이 배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에 쌓여가지고 사는 것보다 목포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옛날 감성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거리에서 직접 커피를 갈고 커피를 팔아서 생활을 영위하고, 그쪽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연기 활동도 하고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피드도 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미래와, 그리고 인간의 자유, 행복에 대해서 아마 깊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소영 씨부터 먼저 내려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치게 되는 거죠. 이 거리를 살려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이 건물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야 누군가가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거리를 살려야 되는, 이게 살린다는 것은 거기를 쓸어버리고 건물을 막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리를 유지를 하고 그 옛날의 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에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외국 나가면 그래도 되게 많거든요. 외국 나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멜번 뒷골목의 의미도 뭐냐면, 뒤는 저렇게 생겼지만, 예, 그리고 겉에는 옛날 그대로예요. 한 100년 전 건물 그대로입니다. 100년 전, 150년 전 건물 그대로인데, 안에는 현대식으로 다 꾸며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겉에는 안 건드려요. 겉에 있는 거는 문화재로 생각해가지고 건드리지 않고, 안에만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싶으면 저 겉에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 건물을, 그 겉에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건물을 올려요. 그 안쪽에다가. 그 껍데기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보존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되고, 창성장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SBS에서 보도가 된 그런 투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갖다 씌울 만한 그 이유가 뭐냐면, 29채인가? 예, 엄청나게 많은 집을 산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박물관을 지을 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다가 지어야겠구나, 목포에다가. 목포가 여러 가지 교통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조카들이 내려가고, 여기 살고 있으니 나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노후에 나도 여기가 살 거니까 여기다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박물관 부지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채가 사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건물 하나가 옛날식으로 이게 필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건물 하나가 주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가 막 5개, 6개짜리 주소 갖고 있으니까 이제 채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50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사고, 옆에 있는 것도 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사고, 뒤에 있는 것도 사고, 이쪽에 있는 것도 사고 해가지고 한 500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보하고 있는 도중에 저게 터진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안 팔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도심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송고모가 생각하시는, 손혜원 의원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목포가 가지고 있는, 부도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면서 거리가 살아나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게 되고 하면서, 네, 그냥 빵 살아버린 겁니다. 그 동네가.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건물값이 일단은 좀 비싸졌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더 이상 막 사기가 좀 재판 중이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한 반 정도 사다가, 아직 반도 못 샀는데 500평에 반도 안 됐는데 거의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중단 자체가. 그리고 독립건물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한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 그걸 가지고 SBS가 저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SBS가 다시 보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